친구가 SNS에 사진과 글을 올렸어요.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다. 늙어서 화장빨도 안 받네. 이렇게 나이 드나 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댓글을 다실 건가요? 개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지트 한박사TV의 함쌤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를 높여주세요. 친구 SNS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나도 그래. 요즘 화장빨이 안 받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드는 거지. 40대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시간 정말 빠르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예뻐. 우리 나이에 너의 미모 정도면 아주 좋아. 여러분, 의미를 헤아릴 줄 아는 대화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남편에게 자기야 나 살쪘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아이가 엄마한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 나 공부에 재능이 없나 봐. 그런데 엄마가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핑계가 많아. 공부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렇게 대답하면 곤란합니다. 남편이 이야기해요. 아내에게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네가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아내가 대답합니다. 알긴 알아?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 이러면 우리 더 이상 대화하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대화를 잘 살펴보면 바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라는 숨은 욕구가 있어요. 저는 제 주위에 대화를 잘하고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도 많이 벌지만 사람들에게 정신적 멘토가 되는 인물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대화를 할 때 의미를 헤아릴 줄 아는 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 잠깐 해볼게요. 저는 아파트에 살다가 3년 전에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왔어요. 물론 주상복합이 아주 잘 맞는 여자이지만 남편의 꿈이 전원주택 생활을 하는 거라서 결국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타운하우스에 살면 어떨지 궁금해 하세요. 집으로 많이 놀러 왔어요. 집들이를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대부분 오신 분들은 축하해. 집이 근사하다. 야, 집 짓느라 애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같이 기뻐해 주세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선이야, 집 좋다. 그런데 어떻게 다 청소를 해? 남편이 하겠지. 또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었어요. 야, 나는 돈 주고 살라고 해도 못 살아. 어떻게 2층 3층 계속 걸어다녀? 안 불편해? 정말 저의 속마음. 그래, 안 불편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야, 서울로 어떻게 출퇴근해? 안 힘들어? 대단하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이런 대화에 삐딱하게 반응했었을 텐데 요즘은 소통심리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런 말들에 이제 잘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엄청 힘들어. 야, 서울이 훨씬 좋아. 타운하우스 오지도 마. 집값도 안 오르고 난 재테크 빵점이야. 저는 소통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나를 높여주세요 라는 욕구를 갖고 있구나.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의미를 헤아릴 줄 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쉽게 4가지 소통 스타일을 소개하는데요. 접건 대화법, 소건 대화법, 소파 대화법, 접파 대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번에 집을 샀어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1번 접파 대화법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는데 파괴적인 반응으로 대화를 이끌고 가요. 정말? 집을 샀어? 대단하다. 야, 근데 요즘 같은 때 누가 집을 사? 조금만 더 기다리지. 집값 떨어질 텐데. 으이구, 나한테 물어보지. 대출은 얼마나 받았어? 이게 바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파괴적인 대화법입니다. 2번 소파 대화법입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서 파괴적으로 반응해요. 그래? 벌써 샀어? 그 동네 조금만 있으면 집값 떨어진다는데. 소극적으로 반응을 보이지만 결국 기분 상하게 합니다. 3번 소건 대화법이에요. 소극적으로 말하면서 건설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잘했네. 요즘 집 사기도 어렵다는데.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지만 뭔가 부족한 반응이에요. 4번 접건 대화법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건설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선이야, 집 샀어? 내 친구 정말 대단하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지. 진짜 잘됐다. 얼른 집들이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주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사람과 친구를 하고 싶나요? 어떤 사람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나요? 작은 말 한마디가 너와 나를 이별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너와 나를 절친으로 가게 만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만약 내가 가진 것 중에 단 한 가지만 빼고 모두 빼앗길 상황이 오면 나는 말하는 능력을 택할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빼앗긴 것을 모두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 웹스터의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죠. 내가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했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오해로 헤어졌거나
그래서 모든 걸 잃었을 때, 만약 이것을 되찾으려면 우리는 말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다시 잃어버린 고객을 오게 하는 것도 말이고요. 내가 어떤 좋은 제품을 개발했어요. 투자자를 설득하는 것도 말입니다. 물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PR을 하는 것도 말이에요. 오해하고 떠난 애인을 붙잡는 것도 말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의미를 헤아릴 줄 아는 대화, 나를 좀 높여주세요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아지트에서 뵐게요. 또 놀러와 주세요.